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텐데 이게 실천이 참 어렵지. 세계 환경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뭐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수종입니다. 예,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6월 5일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1972년 6월 달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거든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6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짐하고 실천하기로 한 첫날이라서, 그게 6월 5일이라서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로 정하고 앞으로 쭉 가자, 이런 의미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 근데 세계 환경의 날을 특별히 제정한 이유는 뭘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는 그때 인간 환경 선언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유엔 산하에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계 환경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자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의 날을 제정하고 실천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계 환경의 날이라면은 그럼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특징이 뭐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유엔 산하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1987년부터 매년 환경의 날에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여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주최국을 정해가지고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이라 하더라고요. 왜 이걸로 정해졌을까요? 네, 여러분들 요즘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들 많이 느끼실 텐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총 5차에 걸쳐서 2024년까지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네. 작년 12월 초까지 해서 우루과이에서 1차가 있었고요. 올해 얼마 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플라스틱 문제 오염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되고 좀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까지를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기점인 올해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의 해로 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미세 플라스틱 얘기 매일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생산량 그리고 소비량, 특히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등등 플라스틱 관련된 지표가 세계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 5손가락에 들 정도로 높습니다. 거기다 방금 말씀하신 오염도 이야기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오염들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대한민국은 강이나 그리고 해안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 오염들 측정해 보면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그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좋은 거는 왜 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 근데 또 좀 의아한 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왜 심각한가 싶거든요. 이 전체 플라스틱 중에서 어느 정도나 재활용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플라스틱 사용률이 공식적으로 한 50%에서 60% 사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꽤 높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물질 재활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20%가 채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플라스틱을 연료로 만들어서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은 낮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이렇게 태워서 하면은 또 다른 환경 오염은 괜찮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겠죠. 아무래도 물론 그 태울 때 오염 물질을 최대한 흡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100%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재활용 통에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재활용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태우는 것들은 또 따로 모으는군요. 그죠? 예. 아니 뭐 보도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쓰레기 중에서 90%가 플라스틱이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문제겠지만 그거 말고도 또 플라스틱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플라스틱은 화학물질을 첨가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화학물질은 인체에 들어오면 환경 호르몬을 작용해서 되게 악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금 태우는 문제 말씀드렸는데 태워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다이옥신 같은 일급 발암물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잘 썩지도 않는데 오염물질을 좀 흡착해서 잘게 쪼개면서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비닐 같은 큰 것들은 바다에 가면 고래 같은 것들이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미세 플라스틱처럼 잘게 쪼개진 밀리미터,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처럼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뿐만 아니라 공기, 토양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도 그렇고 육지에서 나오는 고기도 그렇고 심지어 야채나 과일 같은 식물까지도 전 그 생태에 오염될 뿐만 아니라 이걸 인간이 섭취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인체까지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돼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요즘 편의점 이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다 그 포장 용기 자체는 플라스틱인데 그럼 전자레인지에 돌린단 말이에요. 네네. 라면도 맛있게 먹겠다고 그거 넣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뭔가 또 양념이 잘 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자레인지 돌려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플라스틱 같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전자레인지 같은 걸 돌려도 좀 무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사실 무방하다고 하는 것도 그 속에서 플라스틱이 검출 안 된다는 사실 보장하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종이컵 같은데 그 커피 같은 걸 뜨거운 거든 찬 걸 담아 먹는데 네네. 뜨거운 걸 담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을 거라는 걸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참 커피를 담았을 때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는 찬 걸 담아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돌린다. 저는 뭐 식약처에서 발표한 걸 뭐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우리가 많이 써가지고 요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일회용품이죠. 네. 말씀드린 일회용 컵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다양하게 쓰이는 페트병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도시락뿐만 아니라 배달 용기도 다 플라스틱 용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일회용품을 좀 멀리하고 좀 다용기로 좀 건강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은 플라스틱이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데 요즘은 좀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포장 자체가 없는 예를 들면 리필 저기 이제 우리가 세제를 살 때마다 통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일전에 한번 사고 그다음부터 통만 들고 가서 세제 내용물만 담아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회용품과 포장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한다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필 제품도 그 마트에 가면은 다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 와도 비닐은 남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매장 같은 데는 그냥 큰 통에 담아서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의 날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게 이제 올해 주제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환경의 날. 우리 하루만이라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회용품도 줄이고 포장재가 없는 리필, 그래서 통만 가져가서 계속 한 통으로 내용물을 쓸 수 있는 이런 리필 제품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플라스틱 오염을 줄인다면 좀 지구의 미래가 밝아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시청자들께서 실천하는 계기가 돼서 좀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 주변에도 사라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리하긴 한데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시면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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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